네. 근데 호카 제가 지금 몇 개 신발 좀 봤는데 네. 그냥 제 눈에는 이쁜 신발은 진짜 없네. 그런 건 미련을 버리라니까. 난 진짜 고맙게 생각한다. 그날 그거 처음 착용하고 그거 아니었으면은 최소한 무릎이나 이 발목이 발목이나. 부러졌을 가능성. 정말. 근데 진짜 딱 봐서 예쁘다 신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일단은 신어보면 뭐 발이 그냥 찾아간다 이거죠? 네. 어글리에. 알겠습니다. 자, 항상 또 저희에게 좋은 아이디어 주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야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시장 올랐습니다. 올라간 거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다운이 0.2%고 나스닥 0.9% 올랐으니까 기술주가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버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지표가 부진했다는 것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0.9%까지 올랐던 것은 이제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제 등락률을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텔이 3.6%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69%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올랐던 것은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대중국 수출 제한 요거 지난번에 있었고 세부 항목이 조만간에 나옵니다. 2차 제한 품목이요. 그래서 이게 공개 반대한다라는 지금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오면서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체 나스닥 지수는 좀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3.2%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1.7%나 올랐고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이 오르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우리 시장도 좀 비슷한데요. 지금 시장이 계속 오르잖아요. 우리 시장도 체감적으로 뭐 좋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들 해요. 네. 보면은 뭐 이거 뭐 지금 방송을 떠나서 지금 요즘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급등한 종목을 조금 팔았어요. 그래서 현금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살까라고 검색을 쫙 해보는 거예요.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는데 살 게 마땅치 않아요. 마땅치 않아요? 네, 그렇게 살 게 너무 많다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지금 무슨 얘기로 저는 이렇게 들리냐면은 지금 좋은 종목이 제한된 섹터, 제한된 종목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좋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는 이제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먼저 뉴스에서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중국 수출 추가 제한에 공개에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로이터발 뉴스인데 미국의 반도체 최고 경영자들, 뭐 인텔, 퀄컴 뭐 이런 이제 CEO들이 정부 관리들과 함께 시장 상황 및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요 뉴스가 어제 반도체의 주가를 끌어올린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보도 자료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전체 매출에서 퀄컴은 대중국 매출 비중이 64%, 인텔이 27%, 엔비디아가 20%.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거 정부에서 대중국 수출 제한 뭐 지금 구체적으로 지난번 거 말고 또 조금 더 사양을 높여서 네. 이거 규제를 하면 이 타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중국 수출 추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돌았던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그럼 뉴스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네. 테슬라가 3.2% 올랐거든요. 이것도 뉴스에 가져왔는데요. 어제 테슬라가 3.2% 올랐는데 포드가 5.9% 하락했고요. GM은 3.1% 하락했어요. 요것도 이제 뉴스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차도 어제 많이 빠졌죠. 예. 테슬라가 가격 인하로 판매 대수가 증가했다. 테슬라 내일 모레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예요. 가격 인하로 판매 대수 증가했던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한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매출 총이익이 돌아될 거다.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번 실적 걱정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주가가 희비가 엇갈렸냐? 이게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 계속했죠. 거기다가 사이버 트럭 생산한다라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포드에서 전기 픽업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잖아요. 전기 픽업의 최대 17%
$10,000 인하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5.9%가 하락을 한 거예요. 포드가. 그리고 GM도 곧 가격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을 하면서 테슬라 가격 계속 낮추는데 그러면은 비슷한 차를 팔고 있는 다른 데도 완성차 업체들 가격을 낮춰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우리도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예. 7점 얼마? 어떤 거예요? 모델 아이오닉? 아니 중국 모델 Y. 중국 아니, 거. 모델 Y. 예, 예, 모델 Y. 그게 이제 예. 5,600 네. 5,699만 원인가 뭐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럼 뭐 아이오닉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한 4천만 원 후반, 한 1천만 원 안에 살 맞아요.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5천 안쪽으로 할 수 예, 있을 아주 것 안쪽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이 한 4,800에서 5,500 사이니까 그보다 낮은 거예요 가격이. 뭐 택시 나오겠더라고 택시.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택시 나온단 말이야. 그 테슬라가 이 가격 경쟁을 인하 경쟁을 계속하면서 테슬라가 사실은 먼저 가서 선점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데들이 가격 인하할 거고 그러면서 다른 완성차 기업들은 가격 인하 테슬라는 탄탄한데 다른 데들이 이렇게 쫓아가다가는 이익이 굉장히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다른 쪽은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은 주가가 많이 빠지고 테슬라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 테슬라는 3.2% 올랐습니다. 다른 데는 빠지고요. 테슬라 오르고 그리고 반도체 쪽 오르고 그러니까 자동차 쪽, 전기차 쪽하고 그리고 반도체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전체 섹터를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3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2%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들이 막 그렇죠. 사주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5%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 근데 아침 시작하자마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딱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수를 딱 끌어내렸어요. 어제 전체적으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2,670억 정도 돼서 장중 내내 좀 등락하면서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매도가 딱 나오니까 아침에 수폭 약세를 보이더니 그냥 장중 내내 거기 있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또 특히 외국인이 사주는 날은 좀 올라서 그냥 있고 외국인들이 팔면 좀 내려서 그냥 거기 있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나 추가적인 하락도 없이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뭐 중국의 경기 지표 부진은 우리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주었고 이것 때문에 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장비와 부품은 어제 초강세였습니다. 어제도. 그런데 특징적인 거는 먼저 올랐던 후공정들 있잖아요. 고점에서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네, 후공정들이요. 왜냐하면 역사주 신고가 왔거든요, 애들이요. 그래서 고점에서 매물 나오면서 저 고점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윗골이 달면서 밀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정말 특이했던 거는 그 전공정들이 있어요. 전공정들이 대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얘들이 또 10% 15%다 올랐어요. 그 레거시한 반도체 쪽 저 전공적이 선별적으로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10% 전후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을 이렇게 명단을 제 리스팅을 했는데요. 테스, PSK, 요진테크, 원익 QNC,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딱 보면은 뭔지 다 전통의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 참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 그래요? 어제 이거 10몇 반도체 장비 원래 밀리지도 황제 않았어요. 저 완전 대장주였죠 옛날에. 주성 엔지니어링. 2000년대 초반에. 예. DDR5 얘기 막 하다가 그거 안 되면서 이거 주가 많이 빠진 종목이었거든요. 다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반도체 전공정이 있었던 증착 장비 뭐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저께 오르면서 그리고 후공정에 있는 거를 좀 밀리고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언제 그냥 상황을 그냥 전해드린 거고요. 어제 끝나고 나서 분석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후공정이 좋은 줄 알겠다. 앞으로도 좋은 줄 알겠다. 근데 전체 반도체에서 후공정의 비중이 크지 않지 않냐. 그런데 이만큼 많이 올랐다. 그래서 밸류 부담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거에 비해서 전공정을 비교해 보면 전공정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라고도 다시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공정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예. 누가 하는 거예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예. 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예.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득해서 가는 거군요. 올랐는데 그런 보고가 나왔는지 보고서가 나와서 그거 듣는 선언은 봐야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지난주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그런 잘 보고서 이해가 나온 안 거예요.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저렇게 안 좋은데
당연히 그러면 뭐 장비를 발주하더라도 에? 예. 이른바 얘기하는 그 리덕션 있잖아요. 리덕션 그거 심하게 들어오지 않나? 리덕션이 뭐예요? 코스트 깎는 거 있어요. 코스트를 깎는 CR이라고. 거.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발주처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받을 때 야, 니는 좀 싸게 좀 하자 이렇게 압력을 준다 이거죠. 그렇지. 뭐 아무튼 뭐 그럴 수는 지금 있겠지. 얘기들은 그 얘기들을 하면서 이쪽에 또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어떻게는 전공정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제 상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지수는 뭐 코스피 지수는 좀 올라왔다 어제 살짝 내려온 거는 어제 뭐 중국이 안 좋았다는 뉴스가 이제 깔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비차익 매도가 좀 나온 부분들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뭐 크게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어제 중국의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오늘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이제 시장에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둔화된다. 경기 침체 없을 거다. 옐런 장관 얘기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쪽으로 무게감이 더 실리면서 그 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나친 낙관은 좀 경계되지 않을까라는 뭐 시황에서 좀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오늘 김한진 박사님 나오시죠? 이게 지금 금융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정책은 시차가 있습니다.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 하잖아요.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이 중간에 이럴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히 주요 기업의 실적으로 인해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크로 추세보다는 이슈에 의한 섹터별로 움직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거 똑같이 움직입니다.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요 섹터들이나 아니면 뉴스가 나오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나오다든지 뭐 오늘 지금 보면은 흑해 곡물 협정 뭐 이거 지금 어저께 연장 안 돼서 그럼 뭐 농업주나 뭐 비료 막 이런 것도 막 움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도 움직이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개별 종목 장세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런 때는 종목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종목을 좀. 그러니까 제가 저 달리는 말, 쉬는 말, 노쇠한 말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써왔는데 이거 뭐 제가 몇 차례 우리 제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린 건데요. 달리는 말, 뛰는 말, 노세하는 쉬는 말. 그러니까 지금 막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초에 그랬고 지금은 아무튼 반도체 후공정이 달리는 말이라고 칠게요. 네. 그 쉬는 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쉬는 2차 전지가 좀 쉬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좀 쉬든지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노쇠한 말이라고 표현을 좀 드리긴 하는데 뭐 엔터라든지 엔터가 아니고요. 노세예요? 예? 엔터 노세 아니 엔터 엔터 죄송 노세죠. 엔터가 아니고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요 엔터. 죄송 예 엔터가 아니고 노세.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플랫폼 회사들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카카오 근데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예, 아, 예. 거기가 그리고 이제- 정유화학 이런 데안 그 좋잖아요. 엔터는 노세는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달리는 말에 지금 왜 제가 이걸 써왔냐면요 오늘요. 지금 반도체 막 좋잖아요. 근데 나는 못 가. 내 거는 별로 없어. 그럼 나 저기 가야 되냐? 항상 그런 고민합니다. 2차 전지가 막 뜰 때는 나 2차 전지 이거 버리고 가야 돼? 정유 버리고 가야 돼? 은행 버리고 가야 돼? 항상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모두 다가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달리던 말에 올라타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죽잖아. 경우가 그 다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 노세 한 마리 올라타면은 그냥 적어도- 부상이야. 적어도 세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예, 떨어지면 예. 죽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 결론은 뭐냐면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성향하고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지금 그 미스터 마켓에서도 좀 그런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장이 뭐가 오르고 뭐는 못 가고 막 이런데 이렇게 됐을 때 본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 스타일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런 건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얘가 지금 단지 쉬는 건지 이제 달리지 못할 정도로 이제 힘이 딸린 건지 요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말밥을 잘 줘야지 뭐. 그러니까 달리는 말인데 지금 말밥을 많이 먹고 있어. 밥을 먹으려면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 그런 놈을 봐야지. 예. 아, 밥을 먹고 있는 그러니까 달리다가 밥 먹으려 잠깐 쉬는 애들. 아니 그 지쳐서 지금 못 달리는 거를 쉰다고 그건 아니지. 맞습니다. 예, 그건 아니거든요. 아 지쳐가지고 이제 한 발짝도 못 가. 인도와 아랍에미리트와
자국 통화로 무역 체계를 조약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즈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즈. 예, 예. 네. 그러니까 인도하고 UAE 간 무역을 할 때 인도 루피아나 아니면 뭐 UAE의 통화로 결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금융 거래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맨 앞에 있는 이게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탈달러 기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합류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밑에 가로로 친 거는 방글라데시가 요즘에 달러 부족으로 굉장히 위기에 좀 물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인도와 거래할 때 루피아로 결제한다 이런 뉴스가 그 전에 12일 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에 인도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저 특별히 UAE 아부다비죠. 저 아부다비가 아다니 그룹을 지원해 줬어요. 네. 네? 예. 아다니 그룹이 지금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UAE 쪽에서 예. 아다니 그룹을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저런 것들이 다 그런 컨센서스 위해서 진행되는 거다. 그때 뭐 공매도 때문에 그러냐냐 한참 떠들었던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관에서 있어서 미국에서는 또 이런 게 진행이 되면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좀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2분기 GDP 예상 회의했다는 블룸버그 뉴스 나왔고요. GDP 아까 그 우리 권 기자님이 말씀 주셔서 그대로 그냥 지표만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항목 가만 하나를 보면요. 그 왜 공동무효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수 무양을 하고 공동무효했다는 거 그게 실패로 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자세히 보면 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말이 좋아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TSMC가 반도체 후공정 점유율 3위, 시장 점유율 3위로 등극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 공정 점유율 3위? 예, 잠깐 어떻게 말씀 좀 드렸잖아요. TSMC 파운드리고 메모리 반도체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후공정 분야도 파운드리에 받아가지고 칩을 만들어 주겠죠. 이 부분이 1위가 대만 AS이고 2위가 엠코 테크놀로지인데 점유율 10.6%로 TSMC가 3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게 수공정 분야의 파운드리에 1위부터 15위 정도의 리스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가 거기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거 홍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팀을 따로 구성해가지고 바삐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DDR4 16GB 요거 현물 가격 반등했다라는 발표. 어저께 뉴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6월 대비 3분기에 2%, 4분기에 6%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네. 뭐 내용은 뭐 여태까지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트렌드 포스에서는 디램 공급 부족이 올해 3분기 지금 벌써 3분기 들어갔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내년 연중 지속적으로 오히려 공급 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말씀드렸고요. 7번, 8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연합뉴스발 뉴스인데 뭐 당연한 얘기이고 그리고 이건 우리 투자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석화업계 사업구조 재편의 사활을 건 석화업계 제목이 진짜 그렇습니다. 심각한가 봐요 지금. 예. LG화학이 뭘 판단 얘기를 그렇죠. 하죠. 리스트인데. 경기 침체 지속되면서 범용 제품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래서 이대로 미래가 없다. 체질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비주력을 접고 스페셜티에 집중한다. 스페셜티는 뭐 지금 여러분 아시는 첨단 소재. 반도체, 첨단 소재 뭐 이런 쪽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 이런 거.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현금 확보해서 미래 성장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LCC, 여수 NCC, 여수입니다. 여수. 여수 NCC. 여주에 저거 만들면 문제 생겨요. 네, 그러네요. 뱉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수 NCC 가동 중단인데 메가선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SK이노베이션, SKC, 롯데케미칼, 호롱인더, 효성 뉴스 보시면 다 이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매물로 나온 회사도 있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우리 증권업계에서 얘기하는 턴어라운드 있죠. 네.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수익률은 턴어라운드에서 제일 많거든요. LG전이 휴대폰을 접는 거와 비슷하다. 예.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봐야 됩니다. 예. 자, LG전자 휴대폰 접는 날 딱 LG전자에 관심 갖자고 예, 엄청 얘기했죠. 휴대폰 접을 때 그때 그때부터 LG전자는 좀 이건 달라졌죠. 잘한 일이다. 네. 달라진 거죠. 그때부터 많이 갔죠 지금. 막았죠. 네. 그리고 지금 석화업계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경제의 뉴스였는데요.
네이버는 적자 사업을 접고 카카오는 희망퇴직 명퇴를 받는다. 카카오 지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양대 플랫폼 결국 구조조정한다. 네이버는 영화 정보 서비스 네이버 오피스 중단. 카카오는 경쟁력 낮은 사업의 정리. 카카오 엔터 희망퇴직 받는다. 늦었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물론 명퇴하고 이런 걸 잘하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차례 말씀 주셨는데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사업 다각화, 선택과 집중 이런 거 공부했었어요. 경영학과니까요. 그런 공부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했던 중에 하나가 사업 다 악화. 이건 기업 안 되거든요. 이거 왜 저는 여기에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IMF 외환위기 때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두 차례에 기업이 망하는 기업들을 봤는데 그 망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문어발식으로 사업 다 그것도 공통점이 있어요. 예. 2세 경영 체제로 넘으면서 그 2세들끼리 경쟁적으로 소주 잘 팔려. 무슨 소리야? 우리 전자도 하고 건설도 해. 막 진로. 뭐 예를 들면 혜태 뭐 맛동산 잘 팔리나? 그러면 무슨 소리야? 우리도 전축만 하고 뭐 유통도 하고 호텔 지었어. 호텔도 있어. 그러니까 2세들 쭉 뭐 하면 맛동산 아이가 딱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런 분위기. 그게 문어발이죠. 다 망했죠. 그때 위기가 딱 왔을 때는 그런 기업들은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너무 많이 벌려놓은 기업들은 우리 투자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보시면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얘네들은 뭐 메타 얘네들은 뭘로 돈 벌래? 뭐가 명확하잖아요. 주력 사업이 정확하고 거기 성장이 뭐 때문에 성장해? 그럼 정확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연결되면 어려운 데도 있어요. 애플이 플로리다에 카지노 샀다. 그러면 뭐 주가 오르겠냐? 그 완전 매도지. 애플 건설.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플 정유화학 뭐 이런 거 안 애플 되죠. 데파트먼트. 안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좀 뺐었습니다. 김한준 박사님 시간. 그거에 우리 김현철 교수님과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히 저성장이 되면 될수록 정말 그 남들 하나 그 하나에 집중한 회사들이 살아남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 좀 해주셨는데 정말 자기네 회사의 정체성과 핵심 기술이 잘 맞는 그 사업. 계열사가 몇 개인지 쓸 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카카오 뭐 이런데 200 그때 200명씩. 아니 그러니까 계열사가 몇 개인지 매일매일 달라. 네. 안 되지. 자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 요 정도 할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